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2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더해서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댓글창에 뜨거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네.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이태원 참사 2주기. 네, 정치권에서도 추모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네, 여야 대표부터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고요.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의 파편들이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있어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책임자의 제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유족과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참사 2주기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상민 장관이 이제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KBS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소극적이고 또 이태원 참사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부 비판도 나왔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주최한 2주기 시민 추모 대회가 열렸는데요.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은 거의 모든 방송사가 이 당시에 현장을 전달을 했지만 KBS는 이 현장 소식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고 또 뚱딴지 같이 이 박정희 추도식 리포트 마지막에 단 한 줄로 언급하는 수준이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KBS에서 이태원 참사를 조명하는 뭐 다큐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태원 참사 2주기 특집 방송을 내보냈었는데요. 관련된 소식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긴 했는데요. 이제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희생자 그리고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은 말이 없으니 이제 유가족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가장 이거를 제대로 추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를 잘 안 들어주잖아요. 일단 유가족은 뭐 안 만난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이제 뭐 특조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정조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경질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지만은 그거를 안 들어주는 상황에서 뭐 이게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얼마나 울림이 있느냐 뭐 그게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또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이 얘기를 네. 또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참사가 나고서도 그때도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중 통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군중 관리 이제 막 다중에 이제 모였을 때 그래서 2022년 11월 1일에도 우리나라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의 문제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소 예년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경찰만 제대로 배치를 하고 용산구청이 제대로 관계기관 협의해가지고 했다라면은 참사가 안 일어난 건데 이거를 마치 뭔가 연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된 것처럼 계속 얘기를 좀 호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BS는 뭐 글쎄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논평을 뭐 모르겠어. 지금은 아직은 이제 박민 사장 때인데. 박장범 때는 더 얼마나 더 나빠질까 참 걱정이에요. 예. 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특조위가 지금 출범을 해가지고 제보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어서 많은 또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명태균 여사님 전화 왔는데 자기 선물이래. 네, 녹취가 계속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20일 보도인데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2022년 5월 2일 통화했던 그 녹음본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보시죠.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다며 네네. 김영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아,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면 네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 발표가 되기 8일 전입니다. 2022년 6월에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이 되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이 김 여사를 언급한 게 확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그 밖에 또 여러 개 녹취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개만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궁금해한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장 미공표 여론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겨레 20일 보도인데요. 2022년 5월 30일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사이 녹취록을 좀 보면 명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한번 1000개 돌려보세요라고 하면서 사모님이 이야기해서 궁금하대요. 그것 좀 돌려줘요.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요. 여기 사모님이 이제 김 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김 여사에게 보고한 정황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또 보고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건은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2021년 9월 30일 녹취에 따르면 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보고서를 독촉하면서 아까 윤 총장과 전화를 했는데 궁금해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명 씨는 그동안 사실 윤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한 미공표 여론조사는 이제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2021년 9월 30일이면 이제 경선 기간이었거든요. 그때도 윤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실의 반박과 해명을 다시금 이제 되짚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당 보도들에서 핵심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은 뭐 공천 개입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사를 이거 다 읽고 있고 뭐 JTBC가 뭐 명태균 김건희 여사 청탁역 상원 산단 보고서 만들었다 뭐 이것도 또 나오고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먼저 요 보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뉴스토마토가 먼저 최초에 보도한 게 뭐였냐면은 2022년 5월 9일자에 이렇게 예.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얘기를 해요.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랬대.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뭐 요 얘기 있잖아요. 요게 5월 9일이고 요 앞에 들어간 게 이제 5월 방금 얘기했던 게 5월 2일이잖아요. 자기 선물이래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일관돼요. 이거를 가지고도 그 앞에 뉴스토마토 보도를 가지고도 이게 이 사모가 그 김건희 사모가 맞냐 뭐 이런 논란부터 해가지고 뭐 주장부터 해가지고 막 진실공방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맥락들을 보면은 일관되게 이게 나온다라는 거고 이 5월 10일이 공천이 된 날인데 5월 9일에 또 김영선이 지금 경향신문 단동인가 그거를 보면은 그 강혜경이 의원님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야 뭐 축하는 무슨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라고 내가 공천이 확정된 거를 모른다고 해야 돼라고 하면서 명태균이 입단소 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보면은 다 이제 미리부터 다 알았던 거고 그거는 명태균이고 명태균을 통해서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겨레 20일 서울시장 미공표 여론조사 이거 지시한 거 이거는 여사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맨날 술만 드시고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런 정무적인 거를 여사님이 다 이제 챙기셨던 정황으로 이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당한 거와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게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은 여론조사 돌려본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요. 청와대에서 예. 자기가 그때 이제 검찰이 기소했던 게 뭐냐면은 친박들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봐서 공천 개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공천 개입 의혹이 있어서 그걸로 징역 2년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김건희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기 아니요,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한테는 뭘 적용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으면은 그때 그 기소를 한 게 윤석열이었거든요. 검사 윤석열. 그랬죠. 그거를 특검으로서. 똑같이 네. 만약에 이거를 윤석열이 시켰다, 윤석열이 알아보라고 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그 그러니까 부메랑이 돼가지고 본인한테 날아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여기에서 김건희의 포지션은 사실상
사실상 최순실의 포지션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민간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가 있었느냐? 직권남용 최순실이 이제 적용됐던 게 징역 20년 받았던 게 직권남용, 뇌물수수, 강요죄, 사기 및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이 중에서 뇌물수수는 아직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무슨 K재단이나 미르재단 안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의 돈 받은 건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수수나 강요죄나 사기 및 횡령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권남용하고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은 똑같이 최순실에게 적용된 것처럼 김건희한테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 근데 문제는 수사를 할 것이냐. 뭐 이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네. 수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특검 가야지. 뭐. 특검. 그런데 계속 이제 거부권의 벽이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이제 국민의힘을 이미 비판은 제가 엄청 많이 했고 계속 욕도 하고 뭐 별 얘기도 했지만 비판, 결국은 욕 아니고 비판. 그러니까 욕이라는 게 뭐 꼭 쌍욕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또 트라우마가 있구나. 내가 잘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근데 이제 민주당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뭐가 됐든 민주당은 결과를 내놔야 돼. 언제까지 저쪽 당 네. 탓만 하고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 매수를 하든 매수 안 됩니다. 매수 안 돼요. 네. 의원 빼나기를 하든 뭐를 뭐 협상을 하든 딜을 하든 이제는 민주당한테도 인내심에 참아주는 국민들이 참아주는데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 장외투쟁 좋아요.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뭐 집회하는 거 뭘 반대합니까? 그런데 못하면은 민주당도 책임론에 좀 이제 시달릴 것 같아요. 어떻게든 네.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 뭐가 됐든 야당도 통과시켜야 책임져야 된다. 야당 아니 예. 이 정도면은 예. 21대 지금 기다려주고 22대까지 지금 이렇게 6개월이 되도록 기다려주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무능한 거지 그러면은 야당도. 11월 14일이 기점이겠네요. 14일은 어차피 통과될 거고 예. 재의결이 됐을 때. 재의결 됐을 때가 예. 아마 28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2주 예. 뒤면은 뭐 예. 그 안에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뭐 힘내라 이재명 박찬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됐든 해라 좀. 예,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것처럼 김준일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관련된 소식도 계속 좀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 네, 강강 약약 표방하는 한동훈. 네, 내일 100일 기자회견 하는데요. 이제 관련된 새로운 브랜드를 이렇게 내겠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죠. 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라는 뜻이죠. 어제 한 대표가 한 간담회에서 우리 보수의 실질은 강강약약이다라고 하면서 이 보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 강강약약 보수를 이 새 브랜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친한계 일각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도 한 대표의 어떤 강강약약에 따른 거다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이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도 여당 내 반대론을 크게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친한계로부터 공개의총에서 표결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분열상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대표를 직격하고 나섰는데 오늘은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된다. 당과 융화하라. 그게 정치란 것이다. 라고 충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강강약약이라고 들고 나온 새로운 보수의 메시지 브랜드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웃지요. 오늘 KBS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이상 못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좀 비판을 하자면은 어디에 강강약약이 있나요?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 보러 가서 뭐 해달라고 매달리다가 가가지고 뭐 별소리 못하고 나와서 궁시렁궁시렁 된다, 뭐 쫄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각을 세우는 건 약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보수 정당에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홍준표 이런 분들 강약약강의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최대 이번에 명태균에 의한 최대 피해자예요. 경선 여론조사 지금 뉴스타파가 그렇죠. 보도했잖아요. 예. 최소 8개. 그래서 원래 5차 범위 내에 있던 거를 5차 범위 밖으로 지금 아예 샘플을 그냥 뭐 조작해가지고 했던 거. 그러면은 본인이 윤석열 물러나라, 뭐 책임져라,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성도 무효다. 뭐 이런 이성도 이야기 해야죠. 무효다. 예. 지난 걸 어떻게 해. 이러면서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란 취지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그리고 글쎄요. 저는 그냥 민주당이랑 합당해라. 누가요? 아니요, 국민의힘이 강강약약이면은 이재명의 억강무약하고 비슷한 것 같아. 억강무약이나 강강약약이나 그럼 뭐 두 당의 정체성이 같으니까 합당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을 좀 돌이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이제 대통령하고 최근에 각을 세운 거 딱 하나는 했는데 본인이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본인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뭐 궁금해. 뭐 떠오르신 게 있나요? 강강약약 이번에 새롭게 하나 이야기하셨네요. 당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생각나요. 하나마나. 네 글자로 하면 하나마나 했다. 하나마나 강강약약이 아니라 예. 하나마나.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하나마나 속이라고 있어요. 예, 유명하죠. 예. 이게 보니엠의 바하마 마마인가 그거를 바꿔가지고 제가 좀 짧게만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게요.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말하나 마나 말 바꾸면 너는 말을 하나마나 뭐 이렇게 아니 제3자 추천 특검 본인이 한다고 해놓고 말 바꾸고 뭐만 하면은 말을 바꿔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특검을 통과시키는데 같이 일조를 하면은 응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이기도 하셨었잖아요. 대학원에서 이제 미디어 학부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예. 한동훈 대표 학점을 좀 매겨보시자면 그건 어떻습니까? 이 100일 학점. 예, 보류. 보류가 오늘 예. 보류가 많습니다. 예, 왜냐면- 보류는 F란 뜻인가요? 이거 F하고 달라요. 보류는 이제 학점이 아예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런 퍼포먼스가 없지만은 아직의 정상 참작의 여지가 남았다. 예. 그래서 보류를 주고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특검이요. 특감 말고 특검 계속 얘기하잖아요. 특감 강강약약이면은 특검을 해라. 예.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안을 내든 본인이 주도해서 통과시키든 민주당하고 수정안을 해가지고 하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번째 뉴스께서 넘어가 볼까요? 네, 북한군 1만 명 러시아 파병. 네, 미국 정부가 관련된 우려를 좀 발표했죠. 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10,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3,000명 정도가 배치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1만 명이다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요. 이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가까운 서부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하게 되면 이제 합법적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향해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윤석열 정부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살상 무기를 주는 거를 이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이 전쟁이 그냥 끝나버릴까 봐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것들이 젤렌스키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많이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살상무기 지원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이제 얼씨구나 하고 할 텐데 지금 북한군의 포로로 잡으면은 지금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대 신문관을 지금 보내겠다. 국정원 요원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를테면은 뭐 식당 종업원들 예. 베트남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예. 만약에 북한 군인을 붙잡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온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주목을 받고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려면은 사실은 우리 국정원이 무슨 권한이 있나요? 거기서 남의 나라에서 북한군하고 우리하고 무슨 뭐 같이 인접한 국가가 참전한 것뿐이지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젤렌스키랑 딜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무기를 엄청 줄게. 파병은 아마 힘들 거 왜냐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살상 무기 엄청 줄 테니까 우리가 걔네들 면담해 가지고 데려올 수 있게만 해줘.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거를 떠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굉장히 좀 우려. 이거는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뭐 그게 된다라고 100%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전쟁이 한반도로 옮겨올 수도 있다. 잘못하면은 그게 국진연이는 그 긴장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관련해서는 목요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박정훈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해야. 네, 오늘 박정훈 대령의 9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박 대령이 공판 전 변호인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소신과 원칙을 지킨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당장의 영달을 위해 원칙을 저버린 사람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통해
통해 이 사회에 제2의 제3의 박정훈이 나와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로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에서는 이 박대령과 함께 조사를 했던 수사관이 참석을 했는데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을 앞두고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라고 하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담당 검사들의 연임이 2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또 지난번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4명의 임기 만료 53시간 전에 늑장 재가를 했습니다. 인력난으로 인한 수사 지연이 우려되는 수사를 지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뒤늦은 재가로 어쨌든 공수처의 인력 손실을 막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난 25일에 윤 대통령이 뒤늦게 이제 재가를 한 건데요. 김준일 평론가도 여기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가를 한 걸 우리가 이걸 박수를 쳐줘야 돼요. 4일 남겨놓고 사실상 이분들은 지금 짐 다 싸놓은 거 아니에요. 재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근데 재가를 한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특검에 명분을 준다. 왜냐하면 공수처 결과 보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거 특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게 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떼밀려서 한 거고 이 거의 수사팀에서 수사 방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최현철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그런 취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공수처 평검사들도 지금 특히 이거 대통령 관련해서 최상병 하는 데가 4부인데 여기 평검사 1명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력 충원해야 된다고 9월 초에 이미 올라왔는데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2달이 수사 방해다. 이건 예. 수사 방해예요. 예, 2달 예. 동안. 예. 그리고 전세도 그 지금 3달 전에는 통보를 해줍니다. 연장을 할지 나가야 될지. 아, 이거를 그렇죠. 예. 나흘 전에 이거 통보를 한 거를 이거를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금 9개월째 8개월째 비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원래 하는 일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막 이게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정말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박정훈 대령은 우리가 너무 다른 이슈에 묻혀가지고 사실은 조금 까먹고 있었는데 좀 많이 잊고 있었는데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항상 응원한다라는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박정훈 대령의 오늘 말도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